안녕하세요. 폴리경찰학 시즌2 저희 43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급제와 직위분류제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 이거 한번 그림 딱 그리죠. 삼각형 그릴게요. 계급제는 어떻게 뽑는다? 사람으로 뽑아서 일을 시킨다 라고 하는 거고요. 이제 그러면 우리 직위분류제는 어떻게 해요? 일단 먼저 이 직위를 분류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종류의 일인지, 어떤 책임도 난이도가 있는지 뽑아서, 그럼 이 일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지원하세요 그러면 지원해 있는 사람들 중에 최고 적격자를 딱 뽑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직위분류제입니다. 이제 뽑는 방식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잘 보시면 되는데, 우리 계급제, 그 다음에 여기는 폐쇄형입니다. 위가 나가면 밑에서 올라가요. 그러면 일반 행정가가 된다고요. 이게 나중 되면 어디로 간다? 직공으로 갑니다. 직업공무원제로 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직위분류제입니다. 직위분류제, 얘는 밖에서 꽂아요. 개방형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쭉 그 일만 하니까 전문 행정가가 됩니다. 그래서 좁은 의미의 실적주의로 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바로 한번 가도록 할게요. 계급제는 직위분류제에 비해 신분보장이 강하다. 맞죠? 왜? 직공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폐쇄형 충원 방식이다. 요거만 딱 외우시면 돼요. 직위분류제는 권한과 책임 한계가 명확히 하는 장점이 있다. 맞죠? 왜냐하면 어떤 종류의 일이고 어떤 책임도 곤란도가 있다라고 하니까. 유능한 일반 행정가의 확보 곤란. 일반 행정가는 누구예요? 계급제죠. 그럼 전문 행정가가 되니까 유능한 일반 행정가의 확보 곤란. 맞습니다. 신분 보장의 미흡. 왜? 그 일이 사라지면 잘라야 되거든. 그래서 맞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급제 경우에 널리 일반적 교양, 능력을 갖춘 사람을 채용해서 장기간에 걸쳐 능력을 향상시키다. 그러니까 백치 아다다를 뽑아서 이제 우리 쭉 교육시키는 거죠. 공무원이 종합적 신축적으로 능력을 갖출 수 있다. 딩동댕동. 맞습니다. 그러면 4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직위분류제는 직무 중심의 분류 방법 맞습니다. 시험에 채용, 전직, 합리직 기준을 제공해요. 맞습니다. 여기까지 맞는데 계급제에 비해 인력의 재배치에 신축성을 기할 수 있다. 이게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계급제 같은 경우는 옆으로 보내버리면 되잖아요. 이것처럼 한번 보실래요? 옆으로 보내버리면 된다고. 그런데 직위분류제는 옆으로 보낼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인력 재배치의 신축성은 누가 강하다? 계급제가 강하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정답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갑니다. 2번 되겠습니다. 본업무 규정 시행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요. 자, 가볼게요. 각급 기관에서 사용하는 상급 비밀 소통형 암호 자재는 국정원장이 인가하는 암호 체계에 따라 그 기관장이 개발, 제작, 변경, 배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상급 비밀 소통형 암호 자재를 개발, 제작, 변경할 때는 국가정보원장에게 해당 암호자재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안전성을 확인받아야 된다. 맞는 말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고 확인받아야 된다. 맞고요. 비밀 취급 인가권자는 소속 직원의 인사기록 카드에 기록된 비밀 취급의 인가 및 인가 해제 사유와 임용 시의 신원조사 해보수에 따라 새로 신원조사를 하지 않고 인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급은 예외다. 다시 해야 된다. 맞는 말 되겠습니다. 자, 비밀 취급 인가권자는 업무상 조정 감독을 받는 기업체나 단체에 소속된 사람에 대하여 소관 비밀을 계속적으로 취급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러니까 민간인인 거예요. 2급 비밀이 하나요? 요요요요. 3급 비밀 하나요? 요요요요. 2급이 합니다. 그래서 2급 이하의 비밀에 하나요 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3급 비밀 하나요? 요요요요. 그래서 2급 비밀 이하의 하나요. 미리 국정원장과 협의를 거쳐 해당하는 사람에게 비밀 취급을 인가할 수 있다. 상급 논논논뇨. 자, 비밀은 일반 문서나 암호자재와 혼합해서 보관해서는 아니 된다. 맞는 말 되겠습니다. 정답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갑시다. 3번 되겠습니다. 경찰 장비관리 규칙상 장비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요. 자, 각 경찰기관의 업무령 차량은 운전요원의 부족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업무별 소관부서에서 관리한다. 논논논노. 무슨 관리? 집중관리에 돼요. 집중관리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집중관리. 그래서 소관부서에서 관리한다? 틀렸습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집중관리. 자, 부속기관 및 시도경찰청에 장한 다음 연도 교체 대상 차량을 매년 3월 말까지 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하고 11월 말까지 다음 연도 차량 전수 소유 계획을 경찰청장에게 제출한다. 노노노노. 틀렸습니다. 이게 틀렸어요. 요거랑 요게 바뀌었죠. 그래서 우리 다음 연도 교체 대상 차량을 매년 11월 말까지 경찰청장에 보고해야 되고요. 우리
3월 말까지 다음 연도 차량 정수 소유 계획을 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돼요. 왜냐하면 3월 말까지 이 소유 계획을 제출해야지 경찰청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 적용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다라고 보셔야 돼요. 자, 무기 탄약고 비상벨은 상황실과 숙제실 등 초동 조치 가능 장소와 연결하고 외곽에는 철조망 장치와 조명 등을 설치해야 하며 순찰함을 설치할 수 있다. 아니죠, 여러분. 우리 설치해야 되는 거예요. 설치하여야 한다. 그리고 훔쳐가면 어떡해? 그러니까 순찰해야지. 그 다음에 또 한번 갑니다. 최악을 생각하세요. 탄약고는 무기고와 분리돼야 된다. 왜냐하면 무기 훔치고 탄약 훔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분리돼야 되고 탄약고 터지면 다 터지면 안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본총사와 격리된 독립 건물로 하여야 된다. 맞는 말 되겠습니다. 정답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갑시다. 쉽죠? 이제 여러분 착착착. 경찰 통제입니다. 아, 사전이냐 사후냐. 오케이. 내부냐 외부냐. 오케이. 갑니다. 옳은 것은요. 행정절차법. 오케이. 사전. 국회안 예산결산권. 오, 틀렸어요. 여러분, 우리 국회안 예산결산은 예산심의권 같은 걸 사전이요. 결산은 사후다라고 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결산권은 사후. 자, 감사원은 국회, 법원, 헌재를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 및 그에 소속된 공무원의 사무를 감찰하여 비위를 적발하고 시행한다. 노노노 틀렸습니다. 왜냐면 국회, 법원, 헌재는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이걸 제외한, 포함한 아니고 제외한이라고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독립기관들을 감찰할 수는 없죠. 눈치를 보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외한. 국가경찰위원회 통제는 경찰의 주요 정책 등에 관하여 심의 의결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민주적 통제, 왜? 위원회잖아요. 그래서 민주적 통제에 해당되고 행안부 소속으로 외부적 통제, 맞습니다. 행안부 소속이죠. 이건 외부 통제예요. 내부 통제는 여러분 우리 훈령, 직무명령, 이제 우리 청문, 감사, 인권관, 그건 머릿속에 넣어둬야죠. 나머지는 외부다. 그래서 3번이 맞습니다. 딩동댕동. 자, 행정예고입니다. 여러분, 요거는 사전 맞고요. 상급 기관의 하급 기관에 대한 감독은 이건 사후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사전이다, 사후다, 사후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사항 과란의 숫자의 합은요. 자, 우리 21조 3자의 비공개 요청 등 제11조 사망에 따라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3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며칠이네? 여러분 3일이네. 해당 공공기관에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것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갑니다. 제1항에 따른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여러분 공공기관이 공개 결정을 할 때는 공개 결정 이유와 공개 실시일이 분명히 밝혀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된다. 제3자는 해당 공공기관의 문서로 이의 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 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며칠 이내에 해야 된다. 여러분, 오케이. 우리 며칠이에요? 자, 갑니다. 10일입니다. 자, 1단계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 결정을 할 때에는 자, 공개 결정 이유와 공개 실시를 분명히 밝혀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해야 하며 제3자는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 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 신청을 통지를 받음부터 며칠 이내 해야 된다. 다음 잠깐 볼까요? 공공기관의 제2항에 따른 공개 결정일과 공개 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며칠의 간격을 둬야 된다. 오케이.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이의 신청은요, 일주일 안에 하면 돼요. 7일 이내에 하여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공개 결정일과 공개 실시 사이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둬야 돼요. 왜냐하면 자,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여러분, 자, 여러분이 이제 어떤 사람이 정보공개 청구를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거 하면 보통 딱 청구를 하면 텐텐입니다. 10일 안에 하거나 10일 연장 가능하죠. 그런데 만약에 3자의 정보 내용이 있다. 3자가 있으면 이거는 바로 지체 없이 3자한테 알려야 되는 거죠. 그러면 3일 이내에 이 3자는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돼요. 하지 않으면 하지 않다고 말해줬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얘가 만약에 한다 그래요. 그럼 빡치면 여러분 이제 보세요. 우리 제1항에 따른 비공개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 결정을 할 때는 공개 결정 이유와 공개 실시를 분명히 밝혀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해야 되며 3자는 해당 공공기관의 문서로 이의 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 신청은 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해야 된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쟁송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7일 이내로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직접 얘가 공개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30일 동안은 공개하지 않는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개 결정과 공개 실시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은 둬야 된다. 그래서 이걸 다 더하면 얼마요? 3 더하기 7 더하기 30은 정답은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이제 요로 이의 신청을 제기하거나 아니면 이제 바로 쟁송으로 가면 되겠죠. 그래서 행정쟁송으로 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움이 있다? 없다? 없다. 이런 좋은 습관이 합격을 인도한다. 하나하나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됩니다. 자, 굉장히 수고하셨고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